브라질리언 왁싱 질문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미는 게 좋다? 안 미는 게 좋다? 미는 게 아니지. 아무튼 뜯어내는 떼는 거지만. 거지. 방광염은 성관계 때문에 생기나요? 공통제 내성 생기나요?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해피문데이에서 PM을 맡고 있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문데이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맡고 있는 마케터 문영원입니다. 아까 말했던 간호사 출신의 그 응급실 때려치고 합류를 하셨다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생각보다 네. 아주 화끈하신 분이에요. 때려주세요. 지긋지긋한 지렴, 굿바이 하는 방법 없을까요? 지렴, 진짜 지긋지긋한 지렴인 게 이게 한 번 발생하면은 재발을 진짜 많이 해서 완치가 됐다 이래도 또 스트레스 받거나 또 뭔가 꽉 끼는 거 있거나 이러면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긋지긋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리는 그런 거는 만성 질염이 될 때까지 병원에 못 가거나 안 갔거나 뭐 이렇게 돼서 방치가 되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뭐 항생제 처방해주고 안에 소독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안에 균이 자란 거니까 그 균을 죽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확실하게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낫고 나서가 문제인데, 낫고 나서 사람 피부에는, 질 안에는 기본적으로 정상 세균총이라고 부르는 정상적인 균 무리가 살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질염이 생기게 됐을 때는 그런 나쁜 균들이 포션이 많아지는 거죠. 병원에 가면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다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완전 황무지에 다시 이제 정상 세균들이 자라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쁜 균이 이렇게 자면 다시 질염이 되는 거고, 가서 병원 가서 죽이면 또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고, 이 악순환 고리를 끊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질 안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질 체력 같은 걸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병원 가면 맨날 하는 말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추가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유산균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 여성 질에서 분리한 유산균 이런 거 들어있는 약들도 있어요. 들이 있고, 그거에 덧붙여서 여성 유산균까지 넣어서 파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챙겨서 먹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비슷하게 질 안에 사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락틱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있는 질 세정제 같은 게 있어요. 세정제라고 하긴 하는데 막 비누처럼 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질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그냥 정상균들은 락틱산이라는 물질이 많은 환경을 좋아하니 그런 환경을 질 안에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청소년 시기에는 가끔 생리 건너뛰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몰라요. 네, 네. 정상입니다. 일단은 청소년 시기라고 했으니까 조금 어리다고 봤을 때, 뭐 요즘에는 워낙에 초경이 빨라서 청소년이면 이미 초경한 지 그래도 한 3, 5년 이상 지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초경 이후로 한 3년 정도까지는 불규칙한 게 정상이에요. 뭐 6개월 만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그게 자리를 잡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건너뛰는 거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원래 하는 주기의 3배, 그러니까 3번째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그러면 가보시고 6개월 이상 안 하면 그것도 조금 한 번쯤은 응?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에요. 뭐 어떤 기준을 드리면은 그 기준을 딱 넘어가는 순간 막 어떡해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럴 필요는 없고, 대신에 진짜 그냥 한 번쯤 물음표 띄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물음표가 뜬 거랑 그 가벼움이랑 병원 가는 가벼움이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물음표가 여러 개 뜨고 막 어떡하지 큰일 났다까지 가야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뭐지? 라는 생각 한 번 하는 정도면 충분한, 마음은 그 정도로 먹되 행동은 병원에 바로바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병원의 문턱을 조금은 낮게 느꼈으면 좋겠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정말 질 분비물 완화 물음표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여기 네? 오기 전에 브라질리언 왁싱 질문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대답을 절대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 그 분분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미는 게 좋다? 안 미는 게 좋다? 미는 게 아니지. 아무튼 뜯어내는 거지만 거지. 왁싱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왁싱을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 소변을 보거나 질분비물이 나오거나 생리해도 피도 나오고 그 부위 주변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갇혀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러니까 질염 같은 것들이 잘 안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안 좋다라고 말하는 쪽은 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왁싱을 하게 되면은 모낭에 이렇게 털이 꽂혀 있는 거를 뽑는 거잖아요. 자르는 것도 아니고 덜 뽑히면 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다시 털이 자라서 나올 때 이 피부 표면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못 뚫고 나오면 인그로운이라고 그러죠. 안에서 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엄청 간지럽거든요. 그리고 엄청 그 염증도 생기기 쉽고 피부도 다치기 쉽고 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충격 완화 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충격 완화. 무슨 충격이 있을 수 있죠? 바깥에 있는 털을 건드려도 모근에서 그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센서티브한 효과가 있는데 그걸 뽑아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정말 의견이 다양해요. 그것 때문에 굳이 막 질염이 더 나아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차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는 똑같고 그렇다고 막 더 위생적이다, 더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분해? 물음표? 과정이 궁금합니다. 장시간 피를 흡수하는 걸로 보아 액체에 분해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탐폰은 화장실 변기에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수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없어지고 탐폰의 사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에 더 나은 제한점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변기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고요. 그 사용하신 탐폰은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변기에 내리면 절대 안 되고 변기 막히고요. 탐폰에 의무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고. 식약처에서 탐폰은 포장지에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기에 버리지 마시오를 꼭 쓰라고 되어 있어요. 탐폰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죠. 어플리케이터랑 흡수체로 되어 있는데 흡수체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은 일반 쓰레기로 이제 버려지는 거고요. 어플리케이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환경에 더 나은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헹구셔서 플라스틱에 분리 배출을 하시는 걸 사실 추천을 드려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면 특히 이제 해피문데이 해피문데이 탐폰 같은 경우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헹궈가지고 플라스틱 버려주시면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어플리케이터가 없는 탐폰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죠. 이제 디지털 탐폰이라고 해서 흡수체만 있는 탐폰을 쓰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용이 편리하진 않죠. 어렵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인 종이 어플리케이터의 탐폰이나 아니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탐폰을 사용하시면 그래도 좀 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폰을 뺄 때 너무 아픈데 잘 빼내는 팁이 있을까요? 탐폰을 뺄 때 아프시면은 우리 질 모양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넣고 빼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당연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여서 넣어야 되고 뺄 때도 기울여서 빼면은 덜 아파요. 밑으로 훅 당기려고 하면은 아픈 거고 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자기 월경량에 맞는 사이즈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탐폰이 충분히 안 젖어 있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젖어 있고 충분히 부풀었다 하면은 뺄 때 이렇게 쑥 빠져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즈가 크면은 안 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귤러면 레귤러, 라이트면 라이트 자기 월경량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덜 아파요. 탐폰의 정확한 사용 시간과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사용 시간은 사실 탐폰이 충분히 월경량이 머금었으면 그때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월경량보다 너무 과하게 큰 거를 사용해가지고 오래 놔두는 게 안 좋은 건데 그 오래 놔두면 안 좋은 것도 8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어떤 월경용품이든 8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만 안 넘기시면 괜찮고 내 월경량에 맞는 사이즈 쓰셨다 이러면은 이제 그 제거용 실에 피가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하면 다 됐구나 하고 빼시면 됩니다. 이걸 조절할 수는 있겠죠. 본인의 월경량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면은 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탐폰이 다 젖어서 밑으로 샌다. 그거는 자기 월경량에 비해서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뭐 그런 걸 선택한 거죠. 그래도 사람이 월경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젖어서 갈아주면 되는 수준일 때 뭐 적당하게 잘 골랐다인 거지 4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주의점이라고 하면은
영원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굳이 8시간을 넘기지는 않도록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주의점 생각났어요. 탐폰 끼면은 월경하고 있는 거를 까먹을 정도로 너무 편리하니까 내가 지금 탐폰을 끼고 있다는 걸 까먹고 하나를 더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맞아. 뺄 때 하나만 뺄 수 있잖아요. 하나를 남겨두고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탐폰 넣을 때는 내가 탐폰을 넣었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2개 넣으시면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월경이 끝나갈 때 나는 월경이 끝났는데 마지막 탐폰을 안 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상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혈액도 영양분인데 8시간 뭐 요 정도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는데 며칠 됐다고 생각을 해봐서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탐폰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성 쇼크 증후군 걱정하시는데 TSS. 발음 너무 어려워. Toxic Shock Syndrome. 문제가 되는 경우는 너무 오래 탐폰이 질환 방치되어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광염은 성관계 때문에 생기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는 요도를 타고 균이 올라가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세균은 어디서 왔는데? 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원인균들이 있지만 정말 제일 흔한 균은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대변에 있는 균이죠. 대변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변을 하니까 항문에 묻어 있는 거죠, 균들이. 어느 정도의 대장균은 정상이에요. 근데 소변 보거나 대변 보고 아니면 뭐 월경 때 이렇게 닦는 방향이 앞에서 뒤로 닦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질에서 항문으로 이 방향으로 닦아야 되는데 거꾸로 닦게 되면은 이제 대장균이 요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하는 방식이 잘못되면은 방광염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성관계가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성관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방광염이 성관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나요? 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방광염의 원인은 성관계인가요? 하면 아니에요. 진통제 내성 생기나요? 자꾸 주변에서 안 먹고 자연스럽게 내두는 게 좋다고 해서요. 유유 라고 해주셨어요. 진통제 내성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뭔지 저도 알아요. 뭘 걱정하는지 알고. 근데 그거는 의존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의존성이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통제는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는 그 시스템에 작용을 해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것들이 진통제인데 크게는 마약성 진통제랑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는 말 그대로 그 신경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차단하는 종류로 작용을 해요. 비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막는 게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약이 아니잖아요. 신경 시스템에 작용한 게 아니에요. 중독이나 의존 같은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프면 약을 먹으면 돼요. 내가 사는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인지 비마약성 진통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마약성 진통제는 살 수 없어요. 안 팔아요, 약국에서. 아무나 구할 수 없어요.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그 물질 때문에 아픈 건데 그러니까 그 물질이 왜 나오냐면은 자궁이 수축해야 생리가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물질이에요. 매번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질병은 없다라고 한다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수 있어서 이미 너무 아프다 이런 상태면 이미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분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돼서 약을 먹어서 분비를 차단해봤자 이미 나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어차피 나는 매번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걸 알고 있다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전에 먹는 거죠. 나는 월경 때마다 월경통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월경 시작을 안 순간 그냥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월경통 없이 월경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오, 생리대 탐폰 보관법이 궁금해요. 화장실에 두면 안 된다던데 화장실에는
웬만하면은 위생적이면 좋은 물건들을 안 두는 게 좋긴 해요. 화장실은 일단 우리가 변기 물을 내리면은 그 물이 다 사방팔방으로 튄다고 하잖아요. 세균 번식의 위험도 크고 뜨거운 물을 틀어서 뭐 샤워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변화가 되게 급격한 곳이에요. 화장실이라는 곳 자체가. 그래서 위생용품을 두기에 그렇게 적절한 곳이라고 볼 수 없고 너무 대량으로 쌓아놓고 쓰게 되면 더더군다나 유통기한을 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조금씩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곳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때그때 쓸 생리대를 그때그때 구입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 근데 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해피문데이에서는 정기 배송 서비스로 한 달에 사용할 월경용품의 양을 그때그때 배송받으실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 가자. 집에 간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아 잠깐만. 책 뭔지 설명해야 돼요. 이 책은 저희 본편에서 보여드렸던 어바웃 문데이인데 저희가 이제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만든 초경 가이드북이에요. 초경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 가이드북입니다. 해피문데이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